올해 겨울의 이야기를 봐보자. 뉴비를 전시해놨어. 아니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봐야 되거든. 여러분 같이 있을 때 봐야겠다. 맨날 미루면 안 돼. 손 안에 새. 도서관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보내는 독서 시간. 그리고 이 공간에 흐르는 아늑한 고요함과 안정감. 너무 조용해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침묵은 모두의 합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 합의의 붕괴로 이어진다. 소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씨, 저기...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세계에 빠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소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더 짧지만 더 급하게, 마치 귀가 번쩍 뜨일 것 같이 말했다. 겨울씨! 겨울과 겨울이 와, 야, 박새 엄청 귀엽다, 얘들아. 박새 엄청 귀여워. 박새 맞나? 겨울과 겨울이 깜짝 놀라며 깨어났다. 뭔가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겨울씨는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 시의 심상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질문이 있는데. 박새가 당황한 듯 고개를 젓다. 박새 맞네? 날아올랐다. 안타깝게도 대답을 찾던 소녀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당신이 손안의 참새와 하늘의 기러기라는 두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참새와 기러기는 단순히 임의론으로 두 동물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 작품에서 확장한 모든 상상의 여지를 포함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관점처럼 뭔가를 지칭하는 은유일까요? 뭔 소리야? 리버스 1999 지문이 나오는데 난 그 뜻을 이해 못함. 침묵 속에서 겨울은 앞에 펼쳐진 책에 자신의 생각을 쓸 것처럼 펜을 들었다. 그리고 소네트는 그 의도를 예리하게 파악했다. 그러지 마세요. 박새는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농락당한 듯한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전부 타임키퍼의 책인데, 그리고 여기에 잉크로 글씨를 쓰면 나중에 빌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사실 말하는 애들도 모른다고? 미안해요. 이건 더 이상 돌이 아니에요. 제가 잊었어요. 빈 종이가 없어서 그러셨군요. 여기 안 쓴 노트가 있는데 이걸 쓰세요. 당신이 양피지를 가득 채운 것처럼 저도 노트를 많이 썼어요. 기록하는 건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니까요. 양피지에 쓸게요. 그럼요. 양피지도 좋은 선택지니까요. 잘 여기에 더 모르겠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올게요. 잠시만요. 아마 여기에. 찾았다. 하지만 다시 몸을 돌린 소네트는 어디선가 차가운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책은 아직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기펜의 주인은 겨울이라는 같은 이름의 참새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뭐라고? 겨울씨? 제가 뭔가 잘못 말했을까요?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걸까요? 재단 기록실. 항상 질문할 때마다 대답하는 걸 꺼리시는 것 같아요. 돌은 또 무슨 뜻일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고 그래요. 그냥 봐야겠어요. 원인을 알면 다음번에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설마 일기 훔쳐보는 거야? 응? 파일은 겨우 몇 페이지까지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반편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잠깐만. 겨울의 일화를 훔쳐보는 건가?
조명 아래에 선 소네트는 손안에 든 글자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1912년 시인은 최고 당국을 모욕했다는 죄명으로 동시베리아로 압송된 뒤 이감을 통해 외딴 섬에 유배되었다. 그 후 그는 10년 넘게 그곳에 머물렀다. 섬의 동물들과 사는 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에? 동물들이랑 동시베리아에서 어떻게 살아? 겨울은 숲속 공터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많은 동물들이 그를 둘러싼 모습이 마치 작은 숲속 모임과도 같았다. 가짜게임 한 6개 하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말은 믿지 마라. 손에 닿지 않는 것에 대해 손을 내밀지 마라. 그 옆에서 불곰이 양피지를 들고 있는 팔뚝 위에 두꺼운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에? 불곰이? 저기 손 내밀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이 흐트러질 테니까요. 후회하지 않는 길을 뒤돌아보지 마라. 강철날개는 사냥꾼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하지만 사냥꾼은 쉽게 믿고 탐욕스럽게 행동하는구나. 왼쪽에서 회색 여우가 불만스럽게 그의 소매를 물어당겼다. 좀 더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니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하는구나. 검은 담비가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가볍게 속삭였다. 그래요. 맞는 말이네요. 이 사냥꾼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분명. 화기애애한 모습에서 뒤에 선 순록이 커다란 두 뿔을 가볍게 흔들었다. 약간 반대하는 것 같은 그 모습에 겨울은 하마터면 바위에서 떨어질 뻔했다. 아가씨. 저는 알겠어요. 하지만 사냥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가 빈손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허영심이니까요. 비둘기 뱃속에 정말 보석이 들어있었을까요? 그것이 서있는 나뭇가지도 아마... 남자 한 명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사냥꾼은 비둘기를 해치려고 했지만 비둘기는 사냥꾼에게 경고를 했어요. 눈에 떨어졌을 때 눈밭 역시 그를 받아줬고요. 정말 너그럽네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천국보다 인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연은 인간이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반치된 분재와도 같고요. 멀리서 날아온 박새가 그의 어깨에 안정적이고도 정확하게 착지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를 본 겨울은 놀랍고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 겨울아.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 난 네가 어딘가에 웬 사냥꾼의 덫에 걸리기라도 한 줄 알았어. 동물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뭐 여긴 아무것도 없어. 사냥꾼도 우리뿐이야. 박새가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시원찮은 모양새로 찍찍댔다. 그 모습은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만 같았다. 뭐라고? 아니 미안해요. 나는 나 가야겠어. 그 소식에 온몸이 오싹해지는 겨울은 손에 든 원고지가 흩어졌지만 종이를 줄 겨를도 없었다. 동물의 말을 알아듣나봐. 겨울은 바위에서 뛰어내려 모닥불을 밟고 침엽 수립에 더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아유, 어서오세요. 친구들은 당연히 그를 따라 움직였다. 시인 본인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섬에서 쓰라린 추위 그리고 충실한 친구와 함께 세월을 보냈었다. 많은 친구. 소네트는 고민하면서 파일에 시선을 두었다. 적어도 20년대 중반까지는 평온한 시간이 이어졌다. 당국의 인간 기자가 이 극동의 땅을 밟을 때까지. 엣?
우와, 좋은 아침. 이야. 자발적 유배. 우리는 추방된 것이 아니라 조국 발전을 위해 자원한 것 뿐이다. 셀프 엑자일. 아침 아니라고? 아, 오후네. 의외네요. 황량하네. 여기에 비하면 토벌스크는 시베리아의 레닌그라드와 다를 게 없군. 아마 개척되지 않은 자원이 많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얼른 발 붙일 곳부터 찾게, 젊은이. 아니, 왜 배 흔들리는 거 재현해놨어, 멀미나게. 실례지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느 방향이죠? 얼마나 멉니까? 네? 여긴 감옥밖에 없다네, 애손이. 네? 감옥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 감옥. 새도 머무르지 않는 곳에 온 걸 환영하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감옥은 자네 발밑. 알려주기 싫으신 건 알지만 그렇게 놀릴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요. 이런 곳에 오면서 아무것도 모르다니 자네 죽을 수도 있어. 조사를 하러 온 것뿐입니다만 남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표를 사서 우리와 함께 돌아가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다음 방문 날짜는 언제죠? 잘 모르겠어요. 국경의 바지선은 중앙에서 관리하지. 15일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군. 그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전까지 일단 살아나 있게. 아, 15일이나? 15일이나 이런 빙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건가? 피난처를 찾던 당국의 기자는 시와 이야기를 발견했다. 나무 위에, 바위 위에, 흩어진 양피지 위에. 기자는 기쁨에 겨워 작가를 찾아 이 모든 것을 받아 적기로 결정했다. 겨울씨는 이런 일이 대처할 수 없었을 텐데요. 엣. 이럴 수가. 돌로 포장된 이 길이 아니었다면 맹세컨대 여길 사람이 없는 땅으로 기록했을 거야. 멀지 않은 곳에 공터에 비어있는 초라한 헛간이 무너져 땅바닥에 찢긴 흉터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 흉터는 꺼진 모닥불처럼 침묵하며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10년 전에 유배된 사람들은 모두 도망간 건가? 남아있는 기록에는 분명 유배 정책의 맞바지에... 아니, 이런 환경이라면 누가 와도 도망갈 생각을 하겠지. 됐어, 생활 흔적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뭐라도... 응? 모닥불이 아직 따뜻해? 이거? 약간 연식이 있어 보이는 양피지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모닥불 옆에 흩어져 있었다. 이 원고지! 이건 시잖아! 게다가 아직 모닥불에 온기가 남아있어. 분명 누군가 왔던 게 분명해. 누구지? 누가 여기서 시를 쓰고 있는 거야? 놀라운 발견이었다. 하지만 놀라움 뒤에는 당황스러움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새 한 마리가 그의 손에서 마치 반짝이는 보석을 낚아채듯 원고지를 빼앗아갔다. 저기요. 야! 그건 내 거야! 내가 발견한 거라고, 이 못된 녀석! 돌려줘! 하지만 운동을 게을리하는 인간은 야생동물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이 마주한 것은 가장 적급이지만 견디기 어려운 기습과 몸매질이었다. 원시적이지만 효율적인 그 모습은 분명히 준비해서 온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온 거지? 동물대 난투. 한마음 한뜻으로 외지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새들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좀 놔줘!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양피지는 필요 없어. 내 노트나 돌려줘. 아니 돼요. 그건 어머니가 남겨주신 브로치야. 미치겠네 진짜. 혼란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점차 사라졌다.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의 물건을 되찾는 것이었다. 너희들 멈추세요. 이거 놓지 못해? 갑작스러운 몸부림은 놀랍고도 몇 초 동안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새떼의 움직임이 갑자기 뚝 멈췄다. 그리고 그 뒤로 숲속 쉼터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멈춰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브로치가... 분명 겨울이를 지키려고 새들이 난동을 부린 것 같은데 다 실패야. 더 말해봐, 더.
아무도 우리의 성장을 모른다. 겨울의 포플러처럼. 이건 당신이 쓴 겁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하지만 실례지만 일단 선생님의 곰 친구에게 멀리 떨어져 달라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불곰이 마치 강력한 보디가드처럼 두 사람 사이를 막고 서 있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매드베지 씨, 제 왼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아, 혹시 말이 통하는 겁니까? 그것보다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좋아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소동을 봐서라도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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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왜 오셨나요? 대답하고 만약- 싶지 않다면 질문을 바꾸죠. 겨울의 머릿속에서 잠시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얼버무리고 싶다는 이성이 침묵하고 싶다는 욕망을 이겨버렸다. 차르를 위해 시를 쓰랬는데 싫었어요. 하! 차르! 매질을 당하는 정치범이군요.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정 러시아가 선고한 복역 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미안해요. 저는 몰라요. 저에게는 누가 선고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요. 네? 설마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돌아가셔야죠. 지금 조국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겨울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자의 말에 결국 입을 다물었다. 청년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닿는 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숲만 있을 뿐이었다. 조국은 어디에 있지? 아니요. 저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에요. 시인은 기자의 제안에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으로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자연인. 알겠어. 그랬군요. 어쩌면 그건 저는 이게 사냥꾼과 비둘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는 선생님처럼 간결하고 호소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대변인이 필요합니다. 이 역동적인 문구, 이 이미지, 이 은유, 모든 것에 타고난 자연스러운 매력이 물씬 풍기는군요. 선생님, 아직 성함도 가르쳐주지 않으셨네. 혹시 성함이... 제가 꼭 다시 한번 청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돌아갑시다. 이 창작물을 출판하는 걸 도와드리고 싶군요. 이 원고들이랑 바위에 새긴 시는 탁본을 떠서 이 악마 같은 삶에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써낼 수 있었는지 약간만 홍보한다면 분명 모두가 주목할 겁니다. 선생님은 구시대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명성과 돈침이 모든 것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요. 기자 흥분했는데? 박새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거절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겨울 역시 고개를 살짝 저었다. 어째서죠? 싫으십니까? 왜요? 대체 왜 싫으시다는 겁니까? 이 사실에 기자는 당황하며 겨울의 대답에 무언가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 설마 이 시들이 직접 쓰신 게 아닙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쓴 걸 수도, 매드베지 씨가 쓴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겨울? 그건 그냥 시예요. 그것뿐이에요.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주의자 같군요. 그게 뭐죠? 예, 시광인이네. 시광인. 그쵸? 그리고 전설적인 경험 같은 것도 없어요. 고통은 과장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셨었습니까? 그건 분명 여기에 소속감을 느끼셨다는 말이겠지요. 이런 곳과 사랑에 빠지다니, 이렇게 황량하고 원시적인 곳과.
그렇다면 그 경험이 선생님에게 여전히 고통이란 말입니까? 기자 좀 무례한데? 미안해요.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죽어간 사람들도 보지 못했잖아요. 불타는 대지, 무너지는 오두막, 인적이 드문 황폐한 숲, 피로 물든 돌이 깔린 길. 어디서 왔는가? 기억하는 사람은 있는가? 추위와 배고픔, 아픔, 그리고 절망이 당신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거절해도 되나요? 혼자 돌아가세요. 제안을 거절해서 미안해요. 아, 라모가 흥분한 거 아닙니다. 기자가 흥분한 겁니다. 돈 냄새 맡은 걸지도 모름. 다시 풍력 속으로. 더 말하지 마. 따라오지 마세요. 그 순간 겨울은 매드베지의 도움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함께 온 박스는 어깨에 웅크리고 앉아 바짝 붙은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도 방법이 없어요. 중앙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곳을 오는 바지선은 적어도 14일 뒤에나 온다고 여기까지 데려다준 선원이 말했는걸요. 그 전까지 저는 갈 곳이 없군요. 뭐하러 온 거야? 그럼 남쪽으로. 어쩌면 남쪽까지 가지 못하고 희망을 잃은 채 지쳐 죽어버릴 수도 있겠군요. 협박하는 거야? 자기 목숨 가지고? 보세요, 제가 가진 물건은 마치 제 인생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이 유배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고요. 살아서 돌아가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거라면 동료들의 웃음거리가 되겠군요. 어쩌면 선생님을 따라가다 보면 운이 좋게 또 다른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친절하신 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에게 부탁해서 인간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할게요. 그 말에 박세가 불만스러운 듯 펄쩍 뛰었다. 아무래도 그 제안에 반대한 것 같았다. 네. 그래.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인간을 상대하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어쩌면 처음부터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해서는 안 됐을지도 모른다. 박색 희야와 뭘 원하세요? 에이! 들어보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의 시와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게 생각만 해주신다면 모든 게 쉽게 풀린다고요. 성과가 있으면 돌아갈 힘도 생기겠죠. 그러니 그 뒤의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임? 아, 물론 저도 지금처럼 선생님이 뒤를 쫓아다니지도 않을 거고요. 정말 그런 거죠? 물론이죠. 그럼요. 그럼 네. 알았어요. 쓰세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저작권은 꼭 명시해두도록 하죠. 저작권? 됐어요. 하지만 저자를 밝히긴 해야 해요. 혹시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나요? 악마의 삶에 사는 시인이라고 할까요? 그럼 머뭇거리던 겨울은 어깨 너머로 박세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입 밖으로 이름 하나가 새어나왔다. 겨울아. 겨울이 좋겠어요. 박세 이름이 겨울인가봐. 시인은 기자에게 양피지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렇게 그는 다시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했지만? 이건 그렇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세상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 그의 이야기 또는 오직 그를 위해 피에 젖은 돌로 포장된 삶의 길로 들어섰다. 헉스. 섬에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린 적이 없었다.
숨을 둘러싼 사람들은 마치 활짝 열어젖힌 정어리 통조림 같았다. 그러니까 곁됐다 진짜. 이게 신문에서 본 시와 우화가 새겨진 돌인가? 물론이죠. 틀림없어. 마치 내 고향의 황무지 같은 곳이네. 손에 동상이 걸릴 때까지 그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여기서 창작을 이어나가다니. 겨울씨는 정말 대단하네. 듣기로는 대단하기만 하겠어. 이건 정말 불가사의야. 겨울씨가 섬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야만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도 들었어. 야만인 수준? 만약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야만인이라면 우리는 원시인이겠는데? 어쩌면 과일 따기나 사냥으로 연명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악마의 삶에 사는 시인에 대해서 처음 보도한 게 뉴보이스의 소버림 편집장이었지? 그렇게 써있지 않았는데. 겨울이라는 시인이 쓴 양피지를 가지고 와서 단숨에 조사기자에서 문학 편집장으로 승진했잖아. 지난달에는 그 양피지를 모두 전시회로 보냈다지. 미하일로프 궁전에서 실물을 봤는데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로 써져 있었어. 라틴 문자도 보이더라. 그러니까 진짜 좋다. 어쨌든 3개 국어로 글을 쓸 줄 아는 겨울이라는 사람이 야만인일 리는 없다는 거잖아. 교양이는 야만인이지. 쓸모없는 실용학처럼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야. 쓸모없는 실용학.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네. 겨울이라는 시인의 시집이 발간된 지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실물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건가? 그게 무슨 뜻이지? 설마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라는 건가? 이런 곳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기를 칠 것 같진 않아. 아닌가요? 그리고 말이야, 이 씨와 양피지 그리고 앞에 있는 바위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아? 게다가 나는 시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먼 섬 여행기든 나에게 이미 사기극이나 다름이 없어. 이곳의 환경은 책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해. 네? 전쟁을 잊은 건 아니겠지. 겨울에는 그런 게 없어. 돌아나는 소리가 숲속 깊은 곳으로 점차 사라져갔다. 다른 한쪽에서도 제복을 단장하게 입은 소대가 떠들썩한 이곳에 발을 들였다. 이 섬에 사는 사람은 분명 웃기고도 이상한 놈일 게 분명해요. 보세요. 바닷가 바위에 저렇게 글을 새겨주다니. 몇 걸음 안 가도 모래사장에서 마도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네요. 얘 뭐야? 그냥 조사원 이딸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강철나에게도 닿을 수 없는 것 같은 절벽에 글귀를 남겨두다니. 흔적은 분명하지만 규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재미있네요. 어쩌면 이번에 우리가 만나게 될 건 박사학위도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심각한 사회장애를 가진 곰 같은 미슈카 씨인가요?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짓지 마. 장포대 같은 소리도 그만둬. 불평은 그만두고 임무에 집중해. 이 근처에 절벽보다 더 많은 마도술의 파동이 느껴져.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말씀하신 파동은 어디에서 느껴지죠? 바로 앞에 있는 바위에서. 에? 거리의 시인. 두 재단의 조사원은 눈밭을 밟으면서 마치 수염이 끊어진 고양이처럼 숲 밖을 배회했다. 시끌벅적하네요. 설마 대충 아무데나 파도 석유가 나오는 땅이기라도 하는 걸까요? 바위 앞에 선 사람들이 좀 흩어지면 거기에 있는 샘플을 채취하는 걸 제안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둘뿐이지 당신이 대장이겠죠. 그러니 당연히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팀 내 의사결정을 묻는 건 필수 절차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해할 생각은 없긴 한데 저쪽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제일 큰 바위가 있는 곳이네요. 저쪽으로 가서 제대로 확인해보는 게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만. 좋아요. 좋아. 생각보다 목소리 밝다. 좋아요. 사람들의 논쟁에는 제각기 자신들의 주장이나 담겨있다. 논쟁을 나누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며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차르들이 2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이잖아. 이게 다 가짜라면 겨울씨의 대필은 누구인 거지? 전 믿어요. 하지만 난 역시 대필은 없다고 생각해.
양피지에 쓰든 바위에 쓰든 글에 담긴 특별한 온도는 놀랍도록 일치해. 이건 오랫동안 도시에 살아온 사람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거야. 작가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칭찬이었다. 사실 꽤 대단하다고 네? 생각해. 네가 말한 그 야만이? 생각해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이런 곳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도망가지도 죽지도 않았지만 시를 쓰면서도 유명해지지도 않은 거잖아. 만약 가짜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바위에 시를 조각하고 네가 봤던 것처럼 다양한 언어로 양피지에 글을 써야 했는데 적지 않은 품이 드는 일이야. 맞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보기 드문 일이네. 그렇긴 해. 하지만 하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다. 군중 속 어딘가에서 더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망이에요.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데. 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네요. 글을 아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든 쓸 수 있어요. 소란스러운 군중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섬으로 몰려와 글씨를 새긴 바위에 대한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 또는 시인이 존재한다는 흔적을 집요하게 뒤졌다. 하지만 이번에 시인은 멀리 숨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애썼다. 실례지만 죄송한데 이 시인을 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눈이 있다면 알 수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을 모욕한 거네요. 이 구절은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투박해요.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툰드라에 밀을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력을 찬미하는 것 같은. 본인이 더 잘 쓴다는 말인가요? 아니, 바위에 새겨진 말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써도 더 잘 쓸 수 있어요. 우아하니 그럼 당신은 분명 유명한 시인이겠군요. 어떤 작품을 쓰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돌아가서 꼭 찾아서 읽어보고 싶군요. 군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대화하는 동안 군중들은 명확하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시를 폄하하려고 애쓴 장본인은 마치 홍해를 가른 모세처럼 가운데 서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갈라진 홍해는 서로 양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거칠게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박새가 실현을 수습하려는 듯 목덜미에 다급하게 착 달라붙었다. 손으로 쓰거나 입으로 내뱉은 말이 이렇게까지 창백한 적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의 발밑에는 옅은 푸른색의 얼음 같은 빛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등 뒤의 숲에서 짐승이 울부짖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바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마도술 파동이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바위에 글을 새긴 그 마도학자일까요? 이제 왜 그런지 알 것 같군. 그가 바로 시인이었어. 절벽 아래에서 은밀한 대화가 조용히 오갔다. 대화의 문자 그대로의 정의가 확장되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몰려든 일반인들을 쫓아내보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작품을 폄훼하지 않았겠죠. 걸렸다. 직접 자신의 작품을 전혀 가치가 없다고 폄훼한다고 해도 이미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등록된 행동은 약간 급진적이고 도피 중인 것으로 보이는 마도학자. 박새가 불안하게 날아올랐다. 괜찮아. 죄송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새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얼음 구멍 사이로 창꼬치와 대화를 한다든지. 얘가 얘가 박새. 근데 박새지 않아요? 이거 박새 아님? 행운 하나 머저리 사람 좋은 어부도 모두 가질 수 있는 기술이죠. 아니면 혹시 이 동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마도학자야. 저는 그러니 지금까지 한 행동이 공공구역 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군요.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위험했습니다. 박새가 항변하는 듯이 격렬하게 짹짹거렸다. 하지만 겨울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너무 그렇게 심각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일이 귀찮아지기 전에 처리하는 것도 이 업무의 일환이지. 네네. 방금 자기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성 파블로프 재단의 조사원입니다. 마도학자의 연례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슭에 닿았을 때 꽤 넓은 범위의 마도술 파동을 느꼈습니다. 절벽에 매달려서 새긴 것 같은 흔적들은 당신이 남긴 거죠? 그다지 잘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침묵은 갈라진 틈에서 빛이 새우는 돌담과도 같았다. 그 시는 본인이 쓰신 게 맞습니까? 아름답군요. 그 위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시인과는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시는 그들에게 탈출구와 말의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틈새 앞에 선 시인의 지친 얼굴에 마침내 작은 기쁨이 나타났다. 그건 우화시예요. 지나가던 새들이 보라고 쓴 거예요. 성 파블로프 재단에서 온 조서원은 시인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했다. 그가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로 동요하게 만드는 선택지였다. 그래서 겨울씨는 재단에 들어온 건가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성 파블로프 재단은 조용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또 어쩌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도학자 동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해도 좋겠군요. 등록해도 마도학자 본인의 자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요. 네, 당신처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마도학자들도 많이 동의했어요.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아, 그래, 까먹을 뻔했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새가 어깨 너머의 반대편으로 날아갔다. 새는 즐겁게 울면서 같은 단어, 같은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새 이름 맞나 본데? 겨울. 겨울? 맞나요? 좋아요. 이곳에 당신에게 있어서 고향보다도 더 소중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조국은 그저 이미지일 뿐이죠. 펜으로 밥 먹고 사는 당신들은 이걸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오, 이런, 내가 무슨 말을? 펜으로 먹든 손으로 먹든 다 똑같죠. 어쨌든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섬에서 좀 더 머물 거니까요. 네, 이곳은 재단에게 있어서 아직 발굴하지 않은 곳입니다. 어쩌면 다른 마도학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곳에 다른 마도학자 같은 건 없다는 사실은 겨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바닷물이 두드린 바위를 하나하나로 만지고 달빛과 함께 어두운 침엽수 아래를 누비며 모닥불 앞에 앉아 시를 읽기도 했다. 6개월간의 긴 겨울 동안 서풍이 세차게 불어오거나 잠깐의 따스함이 느껴졌을 때도 다른 사람은 없었다. 다른 마도학자는 없었다. 그와 그의 친구들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저는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숲속에서 절벽으로, 절벽에서 해안가로 생각과 망설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겨울은 텅 빈 부두 끝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반쪽짜리 빗무리가 어두운 밤 맨손에 든 횃불처럼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밝았다. 그리고 그 뒤 거대한 지평성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자그마하게 느껴졌다. 띠용. 시인은 받아들였다. 그 다음 달에 등록을 마친 그가 요구한 것은 섬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 그뿐이었다. 이후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재단은 전시된 원고를 회수했다. 하지만 시인은 그것을 가지러 돌아오지 않았다. 회수한 원고 원본은 현재 재단 극동지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지부에서는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도서관. 너무 잘 됐어요. 도서관으로 가봐야겠어요. 소네트는 계속 파일을 넘겨보았지만 절반 넘게 비어 있었고 마지막에는 하드커버만이 남았다. 빈 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서명이 남아 있었다. 겨울. 그 전에 하나 더 있네요.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자 해변에 하얀 빛이 물결을 이뤘다. 해안가 너머 저 멀리 아무르에서 돌아온 바지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웅장하면서도 아무것도 없었다. 보잘것없었다. 마치 바다 위를 떠도는 빙산과도 같았다. 배가 왔네요. 부두에 선 겨울은 처음 이 섬을 밟았을 때처럼 잠깐만 넘어갔어. 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열어 귓가에 제잘되는 박사에게 대답했다. 나는 역시 모르겠어. 어쩌면 재단에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들 말대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돼. 천국처럼. 이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이해했어? 도피네? 박새는 시를 읊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겨울의 얼굴에 희미하게 짧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 진짜 박새가 본체인가 보다. 아 알겠어. 하지만 이곳에 영원한 태양, 영원한 달, 영원한 바위, 호두껍질 그리고 양피지. 마지막으로 너희들. 한국의 행복은 너무 크고 멀어. 돌아가자. 도서실로 통하는 복도는 그녀가 떠날 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예전에는 겨울씨가 보통 이 시간에 여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박새가 시를 읊는 거 보니까 박새가 시를 쓴 거 아닐까요? 박새랑 뭐 친구들이 썼다 그랬잖아. 좀 더 주도권이 있는 것 같아. 계속 이름 말해달라고 할 때도 박새 이름 말해두고 막 박새 이름 말해주고 그런 거 보니까 갑자기 일정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소네트는 열린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겨울씨? 그녀에게 대답하는 것은 박새의 울음소리뿐이었다. 겨울은 확실히 여기 있었다. 양피지 두루마리와 종이 쪽지가 들어있는 유리병이 남아있었다. 제가 저번에 꺼냈던 양피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리병? 이 안에 든 건 제가 드린 거였나요? 책상 위에 겨울이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열어볼게요.
읽어주세요. 뭘 읽으라는 걸까요? 고개를 든 그녀는 방향을 돌리지도 않았다. 겨울이 이미 탁자 위에 양피지 모서리를 잡고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인은 당연히 시를 남긴다. 시는 죽은 언어이다. 시인은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어떤 종류의 첨언이자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적은 것이다. 끝없이 눈이 덮인 곳. 죽은 가지도 기펜이니 충분하구나. 어젯밤도 오늘도 달빛을 그리며 걷네. 나뭇가지 끝에 걸린 서리 바늘과 바람소리. 아무도 없는 밤에 만물을 품은 바다를 써내려가자. 피운 모닥불에서 불씨들이 탁탁이며 눈을 감기 전까지 노래하네. 뭘 보았지? 바위는 대답하지 않고 어린 목소리만 들려오네. 인간. 서명도 얘가 했어. 양피지 끝에 작지만 선명한 겨울의 발자국이 찍혀있다. 가짜라는 새싹 또는 인맥에서 갈라져 나온 분기점과도 같다. 두 개의 서명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여기까지 겨울 1화였습니다.